초보 때 임장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셨나요? 혹시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물리적인 부분과 심리적인 부분에서요. 임장 갈 때 두려움 없었죠. 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니까 오히려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저 사람의 형편 또는 뭐 심지어는 죽인다 살린다 저를 위협하는 행위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두려움이 오히려 조금 경매를 아니까 생겼는데 더 많이 알면 그런 게 또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레벨에 맞는 임장 방법을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동산을 취하려고 임장을 다니시겠지만 만약에 거기 현장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 또는 저한테 전달드린 내용들을 그 관계자들한테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알려주는 만큼 또 정보가 나오거든요. 유치권자를 만나면 유치권자랑 꼭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고 그 유치권이 정상적이고 합당한 유치권이라면 그 유치권자는 여러분한테 돈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한테 나쁘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경계하니까 상대도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빌라의 유치권을 주장했는데 점유도 불분명하고 뭐 이렇게 현수막도 안 걸어놓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만나서 유치권이 진짜냐 어떤 걸로 했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게 이제 진짜면 현수막 몇만 원 들여서 좀 걸고 집집마다 스티커로 해서 유치권이 있고 점유하고 있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려라, 이런 거를 알려준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내 것만 취하려고 하지 말고 남한테 알려줄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려주셔갖고 그 임장의 이해관계인들을 만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애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억 7천짜리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요. 임대사업자 냈고요. 소유한 지 2년인데 지금 팔면 손해이긴 하더라고요. 나름 투자한다고 한 건데 한 달 45만원 냅둘까? 아니면 경매 공부 중이라 팔아서 손해 쥐고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시는데요. 자, 이거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정을 저로 할게요. 제가 한 2년 전에 오피스텔을 하나 샀습니다. 한 2억 주고 샀고요. 한 달에 50만 원씩 월세가 나옵니다. 공실은 없어갖고 월세는 나오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수익률은 엉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초보입니다. 근데 우연히 경매라는 거에 빠져서 열심히 공부를 한 지 지금 3개월이 됐습니다. 근데 오피스텔 시세를 알아보니까 2억에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1억 5천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부동산을 팔아서 경매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갖고 있어야 될까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팔아서 현찰로 만들어 놓고 앞으로 경매 투자할 걸 노릴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전제를 깝니다. 전제가 아니라 실제예요. 옛날에 그게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지금 떨어졌답니다. 아파트를 샀다면 올랐는데 오피스텔을 샀기 때문에 떨어졌대요. 그건 지금 팔지 안 팔지와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떨어지면 팔고 오르고 있습니까? 그 전제는 내가 판다 안 판다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이제 언제 파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돈이 필요하면 판다. 돈이 필요할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너무 갖고 싶었던 뭔가를 사고 싶을 때, 뭐 이럴 때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부정적인 얘기는 잘 안 드리는데 굉장히 아픈 사람이 있어서 돈이 필요하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뭐 좋은 걸 갖고 싶을 것 같아서 판다와 집안에 아픈 사람이 생길 것 같아서 판다, 이건 안 됩니다. 뭔가 돈이 필요할 때 판다. 두 번째,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보다 무조건 좋은 부동산을 살 수 있는 확신이 있다. 지금 갖고 있는 투자처보다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확신이 있다. 이러면 파시면 됩니다. 그거 두 개가 아니면 부동산은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게 과거에 뭐 사기를 당해 샀든 뭘 해도 샀든 부동산을 현재 갖고 있는 게 현재 시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갖고 계시는 게 좋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내가 투자한 것보다 월세가 덜 나와요. 그건 현재 시점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잘못 샀다지 잘못 사서 팔아야 된다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거를 총알로 만들어서, 요즘 뭐라고 많이 하냐면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앞으로 투자할 경매 물건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지금 현재는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야, 이건 진짜 경매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라고 하면 파는 거지. 그럼 두 가지 다 팔 이유가 안 되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임대사업자는 필수 보유기간이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 2년을 가지고는 필수 보유기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결론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투자에 대한 확신도 없으며,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필수 보유기간도 아마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팔 때가 아니지 않나 라는 결론을 내드립니다.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히 하셔야죠. 지금 강남이나 비싼 동네를 가면 한 30평대도 20억, 30억 하는 아파트가 있고, 뭐 비싼 데는 더 비싼 곳도 있습니다. 당연히 실거주를 위해서 부동산을 살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경매를 공부하셨다면 경매를 취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그 단계에서 넘어가 갖고 본인이 투자에 뭔가 원칙이 생겼다라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 버리면 내가 집을 소유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이제 숙제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2, 30억을 거기다가 뭐 대출이 있든 없든 그걸 박아놓는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현찰에 대한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2, 30억을 오롯이 다 갖고 있다면 빌딩도 하나 살 수 있는 거를 내 주거 환경에 박아놓는다. 이거는 수준이 높은 사람 얘기예요. 투자를 잘하고 이런 사람들.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상당히 고민스러운 단계가 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데도 월세를 사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신 거 아십니까? 청담동에 가면 월세 뭐 3천만 원짜리 집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그걸 누가 살아? 막 그렇게 놀래더라도 가보면 빈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 사는 누군가 거기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현재 본인이 투자의 원칙과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다면 당연히 부동산, 아파트를 소유하는 실거주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당연히 경매로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셔 공부하셔서 내가 집에 현찰을 넣어둘 필요가 있어? 라는 단계까지 올라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경매로 파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나대지라 매각 시 중과세가 걱정되는데요.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자, 일단 나대지 상태에서 경매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한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비사업용 토지 쪽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빈 땅을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팔았을 때 일반 양도세에서 10%를 더 추가로 양도세를 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해야 될 게 있죠. 경매도 양도세를 내냐? 네, 경매도 양도세를 냅니다. 경매는 어떻게 보면 파는 거다 보니까 내가 산 거보다 싸게 팔리면 똑같이 양도세가 없지만 비싸게 낙찰이 되면 그것도 양도세를 냅니다. 그렇지만 지금 뭔가 그 땅에 행위를 하더라도 너무 일시적이기 때문에 양도세에 대한 중과세는 당장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요. 9층짜리 상가 건물이 따로따로 팔고 있는 것 같은데 1층만 사들인 후에 만약에 너무 낡은 것 같아 철거하려고 합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1층, 9층도 사라지기에 철거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그렇게 따로따로 파는 거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아파트는 한 건물에 있어도 각각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101호를 산다고 해서 다른 호수에 영향을 1도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그러한 전략은 좀 특이한 아이디어긴 하나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 드리는 이유는 특이한 아이디어라도 계속해서 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무주택자 유지하며 단타로 자본금 늘려야 할까요?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이거는 단타로 자본금을 늘릴까 장타로 자본금을 늘릴까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것 같은 질문인데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알고 그렇게 확신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단타로 자본금 늘리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봤어요. 5개월 만에 5억 날리는 영상인데요. 실제로 주식을 하면서 5억 87만 원인가를 17년 동안 모은 돈이라고 그랬어요. 그 돈을 5개월 만에 날리더라고요. 그 5개월 만에 날리는 걸 실시간처럼 막 뭘 샀고 뭘 팔았고 이거를 한 5분 안에 봤는데 아마 그분은 단타라는 걸로 계획을 잡고 시작했을 겁니다. 주식만큼 부동산이 위험하진 않지만 단타로 간다는 걸 가지고 부자가 된다는 건 제 주변에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해서 지금 부자가 되신 분이 있나?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